은퇴 후 이사 이야기만 나오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죠. 바로 미국 조지아 조저입니다. 따뜻한 날씨,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 느긋한 분위기 마치 은퇴자들의 이상향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한국보다 낫다, 노후엔 조지아가 정답이다라며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이사 초기에는 햇살 아래 느긋한 산책도, 마트 물가에 놀라는 순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글은 은퇴 후 조지아로 이주한 3명의 시니어 사례를 바탕으로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여다보고 막연한 환상을 경계하면서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목적에서 씁니다. 1. 조지아의 햇살보다 더 뜨거운 외로움 67세 박명자 씨의 이야기.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누구랑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낸 날도 많아요. 박명자 씨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편과 함께 65세의 조지아로 이사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었고 박 씨 부부는 이제 우리도 가까이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이사 초기엔 좋았습니다. 넓은 마당, 이웃의 친절한 인사, 시원한 햇살.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두텁고 자녀들은 일하느라 바빴고 한인 커뮤니티도 자동차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선 시장 한 바퀴 돌고 친구들과 밥 한 끼 하며 시간이 훌쩍 갔지만 이곳에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그녀의 가장 큰 고충이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1년 반 만에 남편과 함께 다시 귀국했습니다. 노후는 햇살보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생활비가 저렴하다더니 의료비 앞에서 무너진 김선호 부부. 김선호 68채 은정 66 부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다 정리하고 조지아로 은퇴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싸다더라.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더라. 처음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월세 $1,000 이하의 주택, 한 달 $300 내외의 식비, 심지어 차량 보험도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였습니다. 최 씨는 이사 6개월 후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을 받게 됐고 김 씨는 고혈압으로 매달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죠. 보험이 있다 해도 수술비와 약값은 매달 수백만 원 수준이었고 병원은 한국처럼 친절하거나 신속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싸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병원비는 조지아 물가가 아니라 미국 물가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2년 만에 다시 한국행을 택했고 현재는 건강검진과 치료를 병행하며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은퇴는 자유다라는 환상 62세 이창호 씨의 반전 일상. 이창호 씨는 은퇴 후 조지아에서의 삶을 자유로운 인생 이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국내 대기업을 35년 근속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금 일부를 정리해 조지아 북부의 소도시에 작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초기 그는 새벽에 산책하고 커피 내려 마시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하루하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유도 어느 정도는 할 일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는 점차 무료함에 지쳐갔고 하루에 유튜브만 67시간 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졌고 무기력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지역 교회와 자원봉사 단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인 노인센터에서 주 3회 봉사를 하며 겨우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하루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였어요. 조지아 이주의 장단점 냉정하게 짚어보면 항목 장점 단점 생활비 집세와 식비는 비교적 저렴 자동차 보험료 부담 예기치 않은 의료비 고액 발생 날씨 온화한 기후 습도가 낮아 쾌적 여름엔 무덥고 벌레 알러지 문제가 큼 커뮤니티 아닌 마트 교회 존재 대중교통 미비 자동차 없으면 고립감 건강의료 일부 한인 의사 존재 병원 접근성 낮고 비용 부담 큼 여가생활 자연 친화적 환경
산책로 호수 등 풍부문화, 콘텐츠 도시명 인프라 부족. 조지아 은퇴 이주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의료비 대비 계획이 있는가?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긴급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지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있는가? 조지아는 자동차 없으면 외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운전 능력과 유지비를 고려하세요. 사회적 연결망을 확보했는가? 한국 친구들과의 유대, 한인 커뮤니티 접근성, 자원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일상의 틀을 갖춰야 합니다. 언어문화 적응력은 충분한가? 병원, 은행, 보험 등 필수 서비스 이용 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중요합니다. 장기 거주 시 귀국 옵션은 고려했는가? 예상 외의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주택 처분, 재정 정리 등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지며 조지아는 도피처가 아니라 선택지여야 한다. 조지아로의 은퇴 이주, 결코 무조건 좋은 선택도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도 아닙니다. 핵심은 막연함 없이 현실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햇살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건강, 일상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조지아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은퇴가 떠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과정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본 조지아 은퇴 이주의 핵심 리스크와 준비 전략. 1. 은퇴 후 이주는 여행이 아니라 제2주다. 은퇴 설계 전문가 정은희 은퇴재무상담사. 정은희 은퇴설계사는 말합니다. 대부분 조지아 이주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여기는데 실제론 삶의 재구성입니다. 여행으로 잠시 다녀온 감성으로 이사하면 3개월 안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사전 체험과 지역별 비교입니다. 단순히 조지아라고 뭉뚱그릴 게 아니라 애틀랜타와 오거스타, 둘루스 등 생활 환경과 한인 커뮤니티 수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팁 최소 12달간 단기 체류하며 직접 살아본 후 장기 정착 여부를 판단하라. 온라인 후기보다 본인의 생활 루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조지아 생활은 건강과 교통이 핵심 리스크. 미국 내 한인의사협회 박진우 박사. 박진우 박사는 현재 조지아주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 중이며 실제 많은 한인 시니어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시니어들이 놀라는 건 응급의료비와 병원 접근성입니다. 동네 병원 하나 예약하는데도 12주 걸리고 급한 상황에서는 한국이 그립다는 말을 매번 듣습니다. 또한 그는 자가용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 점이 극심한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팁 70세 이상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 접근성 보험 체계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고통이 매우 큽니다. 특히 메디케어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 초기 의료비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3. 고립은 신체보다 정신을 먼저 무너뜨린다. 노후심리 전문가 이혜정 박사. 이혜정 박사는 고령자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심리학자로 이민자들의 이후 적응 곡선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은퇴 후 이주는 소위 1년의 함정을 동반합니다. 처음 3개월은 감탄, 그 다음 3개월은 지루함, 그 다음 6개월은 외로움. 이후 우울감으로 접어드는 경향이 뚜렷하죠. 특히 조지아처럼 넓은 생활 반경과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지역에서는 타지에서 온 은퇴자들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우울감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부부끼리만 살아도 관계의 피로감이 증폭된다고 합니다. 팁 2주 전부터 온라인 모임, 교회,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를 사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립은 곧 건강과 의욕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조지아 이주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 체크 5가지. 항목 확인 포인트. 의료 환경 내 질환은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현지에 한국어 가능한 의사는 있는가? 커뮤니티 이사할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활동 가능한 교회나 모임이 존재하는가? 주거 비용 외에 지출 자동차 보험, 병원비, 공공요금 등
실제 고정비 지출을 조사해 봤는가? 자동차 보유 여부 내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가? 자동차 유지비와 보험은 감당 가능한가? 귀국 계획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가족 문제로 귀국하게 될 경우 주택 정리와 체류 자금은 준비되어 있는가? 결론 조지아 이주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은퇴지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지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좋다더라는 말은 때로 위험합니다. 타인의 은퇴 방식은 참고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나의 건강 상태, 경제력, 관계망, 생활 리듬입니다. 누군가는 제주도가, 누군가는 강원도 시골이, 또 누군가는 미국 중서부가 훨씬 더 나은 은퇴지일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무리 한 줄 조언 전문가 멘트. 은퇴는 여행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현실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날 때는 설렘 만큼의 철저한 현실 점검이 따라야 합니다. 정은희 은퇴 설계사.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던데 그 시작이 왜 이렇게 막막하죠? 이 말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박씨가 꺼낸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세. 무려 30년 가까이 운전대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허리, 무릎 안 아픈 데 없지만 그래도 운전은 내가 잘하잖아 하면서 버텨왔죠.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님이 뚝 끊기고 유류비는 치솟고 면허 갱신도 까다로워지자 결국 차를 반납하고 택시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은 겨우 몇십만 원. 한때 가족을 위해 땀 흘렸던 가장은 지금 고시촌 단칸방에서 하루 두 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냅니다. 노후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박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8세, 60세 은퇴는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죠.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60세를 은퇴 나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50대 중후반부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자리를 내줘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정년이 오기도 전에 당신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게다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서 은퇴 준비가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택시기사, 퀵서비스, 배달업처럼 육체 노동 중심의 직업은 나이 들수록 버티기가 더 힘들죠. 몸이 안 따라주면 소득도 끊기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택시 반납 후 알바도 못 구해 58세 박씨의 현실. 박씨는 법인 택시를 20년 이상 몰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월 25일은 운전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비, 생활비, 보험료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면장애, 심지어 당뇨까지 병원비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결국 운전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싶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탈락. 기술이 없으니 사무직이나 온라인 일은 엄두도 못 내요. 결국 고시촌에 들어가 매달 2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뭘 배워야 하나 싶은데 늦은 건 아닐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당장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 2. 남편은 퇴직, 나는 폐업 같은 시기에 무너진 부부의 삶. 62세 부부,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아내는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했어요. 그런데 60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권고사직, 아내는 코로나 여파로 가게를 접게 됩니다. 퇴직금은 전세금으로 들어가고 가게 폐업 정리 비용은 카드로 돌렸죠. 연금도 없고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전세 보증금을 빼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정부의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벌 수는 없죠.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커다란 변화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58세의 기술 배운 남자, 65세에도 당당히 현역.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조씨 58세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봤어요. 전기 기술을.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전기설비 점검 일을 하며 월 18만 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조 씨는 은퇴 이후에도 나만의 기술 하나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3가지 준비. 고정비를 낮추는 구조 만들기. 은퇴 직전부터 월세, 보험, 카드빚 등을 정리하고 최소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단칸방이 아니라도 도시 외곽, 시골의 전세주택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소득을 만드는 기술 1가지 익히기. 꼭 전기, 배관이 아니더라도 바리스타, 반찬 배달, 재택 온라인 업무 등 다양합니다.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일단 하나에 집중해서 배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과 공적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주거급여 등 제도적 혜택을 반드시 챙기세요. 복지로 정부 포털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 몰랐다는 말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막연히 두려워만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작은 준비 하나라도 오늘 시작한다면 나중에 다행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박 씨처럼 단칸방에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은퇴가 아니라 기술 하나로 다시 시작하는 조 씨처럼 당당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준비하기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58세 택시기사의 단칸방 신세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회사를 그만두는 날 혹은 정년퇴직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오는 삶의 변화 과정입니다. 즉, 소득이 줄기 시작하고 건강이 약해지며 사회적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시기. 이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단칸방에서 외로이 버틸 것인지 아니면 작은 행복과 자립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이 끊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해도 뭐라도 하면서 벌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계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중 65%가 월 150만 원 이하 소득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건강 문제, 일자리 부족, 기술 부족으로 인해 꾸준히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택시, 배달, 일용직, 자영업 종사자처럼 은퇴 준비가 취약한 직군은 더 심각하죠.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월 수령액이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사라진 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최소한 3가지 준비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 1. 소득을 잃어도 괜찮은 구조를 미리 설계하라. 은퇴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특히 월세,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소득이 없어도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벌기보다 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소형 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이사, 불필요한 보험 정리 통합, 승용차 대중교통으로 전환, 생활비 표준화 한 달 평균 생활비 정하기. 이렇게만 해도 한 달 10만 150만 원 선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아서 행복한 것,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2. 기술 하나로 생계형 알바가 아닌 생계형 전문가가 되라.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나를 소모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삶을 지켜주는 기술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 서빙, 마트 정리, 택배 보조 같은 일로 노후를 버팁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체력 소모가 크고 대체 인력도 많아 언제든 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반면 아래 같은 일들은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술형 직업입니다. 전기 보일러 에어컨 수리 기능사 자격증. 반찬 김치 배달 창업 작은 배달 반경부터 시작. 유튜브 블로그 기반 정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바리스타 제과 제빵 자격증. 정리수납 전문가 최근 중장년 여성에게 인기. 이런 일들은 초기엔 조금 배워야 하지만 체력보단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 주말마다 또는 퇴근 후 시간 날 때 조금씩 배워두면 정년 이후 바로 활용 가능한 생계형 기술이 됩니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 혜택 놓치지 마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잘 모르거나 신청하는 게 귀찮다며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다 몇 년 후 후회하죠. 그때 알았으면 몇십만 원이라도 더 받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체크하세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월 평균 수령액 55만 원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 근로장려금, 저소득층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주거급여 기준에 따라 월세 지원 가능. 건강보험 감면, 장기요양보험 혜택 등.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세요. 은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론 단칸방에 갇히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나는 뭐지? 라는 공허함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은퇴 이후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단, 그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만 가능합니다. 사회가 책임져 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살아남는 능력, 버티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58세 택시기사의 단칸방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준비하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세요. 당신의 은퇴는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인생의 첫 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꿈꾸며 준비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예상치 못한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꿈꿨던 그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현실은 그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상위 10%에 속했던 그의 삶도 파산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놓치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 찾아온 절망, 상위 10%도 파산으로 내몰린 박 선생님 사연.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꼭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여유는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박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를 준비하며 미래를 밝게 그려왔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런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박 선생님의 은퇴 준비. 박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던 그였기에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꽤 괜찮았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돈을 모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일정한 자산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 몇 년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은퇴 후 생활은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첫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위기.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노후 생활 자금으로 준비한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예상 외의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원이 계속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면서 박 선생님의 자산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고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자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가 준비한 은퇴 자금은 고작 몇 년을 버티는데 그쳤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하락과 급증한 지출로 인해 그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두 번째 사례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여유롭게 건강을 챙기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나자 박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결국 자산을 계속해서 소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건강이 괜찮았던 그였기에 자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건강 문제는 예기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죠. 의료비 지출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예산을 초과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산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은퇴 후 일자리 부족과 재정적 압박.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고 경력이 너무 한정적인 그의 경우는 취업 시장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원하던 직장은 고급 관리직이었고 그 나이에 그 자리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자산을 은퇴 후의 생활비로 소비한 탓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 했지만 물리적인 한계와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가 중요하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은퇴 후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놓은 자산이 어떻게 쓰일지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첫째,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지원, 건강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등은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은 은퇴 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 관리는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은퇴 후의 경제적 여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와 함께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자리 찾기와 재정적 압박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현실적인 준비와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결국 예기치 못한 절망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 그 불편한 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과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계획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박 선생님의 사례는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반영된 사례죠. 박 선생님은 30년을 직장 생활로 채운 후 은퇴를 했고 평생 모은 돈과 부동산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만에 자산은 고갈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지출을 과소평가합니다. 은퇴하면 무조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출은 그대로 혹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우리는 많은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는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면 치료비가 크게 들고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건강 문제로 갑자기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은퇴 준비를 해도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거나 금융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준비된 자산도 결국 고갈될 위험이 커지죠. 준비되지 않은 은퇴, 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퇴 후에도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여유를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금전적인 안정을 위해서죠. 많은 은퇴자가 은퇴 전에 자신은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게 되지만 이제까지 일하던 곳에서의 경험을 가지고도 쉽게 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한정적이어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존의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번역 등의 일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활용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수공 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도 너무 늦게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은퇴 후에는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이미 준비된 재정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니 은퇴 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아 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급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급하게 자녀 지원이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비 외에도 예비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지수펀드 ETF나 장기적인 연금 상품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와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은퇴 후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활동이나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두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 후의 삶은 예기치 못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자녀들의 경제적 의존, 갑작스런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고려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건강과 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 후 삶을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50대 중반,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23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돈, 자식 뒷바라지하며 겨우 쌓아온 작은 희망.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확실한 길이라 믿었는데 남은 건 빚더미와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50대, 60대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이 고민이 지금 제 현실입니다. 23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영끌 부동산 투자, 3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현실. 1. 왜 우리는 확실한 투자라는 착각에 빠질까?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 고정 수입 없는 생활을 떠올리면 어떻게든 더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다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한 지인은 퇴직금을 포함해 평생 모은 8억 원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에 고민 없이 영끌했죠. 하지만 금리가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산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된다는 겁니다. 사실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는데 안전하다는 확신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2. 사례 은퇴 직전에 전 재산을 잃은 50대 가장의 이야기. 김 씨 55세는 평생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 3억 원과 자녀 교육비로 남은 돈 2억 원을 모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부동산이라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포함해 총 10억 원을 투자했죠. 처음에는 월세 수익과 자산 상승을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었지만 금리가 오르고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투자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왜 아무도 부동산도 망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례는 50대, 60대들에게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은 결국 자신이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3.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 필요하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심리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 심리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 씨 62세는 은퇴 후 부동산 대신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출 없이 자신의 여유 자금을 분산 투자하며 수익률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요. 은퇴 이후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50대, 60대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4. 교훈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남의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건 확실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기 전에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있는 건 결국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투자보다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투자도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나이라면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 우선이에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지 마세요. 박 씨의 사례처럼 분산 투자와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 모든 걸 걸면 실패의 충격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5. 마무리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로 고민 중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그 의문 자체가 이미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50대, 60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모든 걸 걸지 않고 분산 투자와 재정적 여유를 남겨두세요. 돈을 벌기 위한 노력보다 이미 모은 돈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도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기회는 있어도 은퇴 후 잃은 시간과 안정을 되찾긴 어렵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더 이상 남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23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실패를 넘어 다시 시작하는 길. 부동산 투자 실패, 그 뒤에 남는 것들.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나이에 큰 실패를 경험하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평생 일군 자산을 날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실패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입니다. 1. 사례 부동산 실패 후 재기한 50대 남성의 이야기. 이경호 가명. 57세 씨는 퇴직금을 전부 투자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제 잘못이죠. 무리하게 대출받고 투자했으니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 실패를 계기로 금융 지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투자로 천천히 재산을 다시 불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고 거래와 온라인 마케팅 같은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내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실패를 인정하고 나니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실패한 경험도 결국 내 자산이 되더군요. 2.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3가지 방법.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부동산 투자 실패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늦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더 공부하지 않았을까? 무리한 대출,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흔들린 결정, 시장 변화에 대한 무지 등 다양한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냉정히 분석해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 투자 실패 후 남은 자산이 얼마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최대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는 원금을 잃는 위험이 더 큰 타격이 됩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거나 고정 지출을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처럼 금융 지식을 공부해 보거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 경험을 살려 강의,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3. 사례 은퇴 이후 강의로 재기한 여성의 이야기. 김현정 가명. 62세 씨는 은퇴 직후 투자 실패를 겪으며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전 재산이 반토막 나자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김 씨는 과거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와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 강의는 점차 입소문을 타며
수입원이 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나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제 경험도 자산이더라고요. 돈만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4. 감정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되찾는 법. 실패 후에는 누구나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자책, 불안,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러나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재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자신을 탓하는 대신 배운 것을 기록하세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정리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정 관리나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뤄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은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은퇴를 앞둔 나이에 실패를 경험하면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안정감과 행복이니까요. 6. 결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처럼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와 태도입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뿐입니다.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을 지금 시작하세요.